강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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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서울에서 전화 와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김동환 교수가 예, 와서 감사합니다. 청주에 대해서 여기 뭐 소개 부탁드리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선미의 전 의원이고요. 이걸 다시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힘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강북입니다. 김동환 친구입니다. 그래요? 짝깔렸네. 그 얘기를 해서 만나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종수입니다. 예, 저 강두구입니다.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번에 이제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네. 유튜브는 한식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예, 강두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가 넘어. 그래요. 그러세요. 지금 우리 한사협회 회장님이 유성천 회장님이 주치의시잖아요. 예, 대통령 주치이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의사 우리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입장입니다. 우리 6개 보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산 다 날라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얘기 제가 챙겨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도연 나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강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사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이요? 주로 어떤 분야 플랫폼 중에서? 재난 쪽에 지금 연구. 그래요? 요새 재난이 제일 큰 화두 이슈들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고모님들 계십니다.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예. 인사하신 분들 안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형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남전에서 맹위를 떨치셨던 우리 고모님. 월남전 네? 예, 참전.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 벌써 딱 포스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중국권 최대 횡단보 조직. 제 손 잡으셨으니까 예. 이번에 돈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신 분이 없어. 일기 덕담이죠. 여기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예. 지금 저기 총리도 그렇고 다 손잡고. 손잡아드린 분들이 다 민주당은 한 1,700명 정도 되는 분이 1,700명. 감사합니다. 최고 태영 의원 수원경 잘합니까? 예, 소매님 성함이 아까 명함을 지금 명함을 안 영어를 주셨어요. 안 드렸지. 수원시장 예, 우리 염태영 선배. 예. 하다가 지방 최고위원 자리 하나 내놔라. 예. 저분 간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결국 예. 제가 영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근 수원에 있을 때 예. 최고 2등으로 완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권리당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영업을 빨리 한시 시킨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할까요? 네. 들어오셔도 되겠네요. 그래. 잠깐 문제는 어떻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원 강덕구 의원님과의 당원 간담회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서로 인사를 하셨으니까 따로 소개 시간을 갖지 않고요. 바로 우리 강덕구 후보님, 의원님으로부터 정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시 마랑구고요. 지금 국회에서 재선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의 삼선 도의원이고요. 경기도에서 의장이랑 또 연정 부지사를 했습니다. 제가 부지사일 때 도지사가 누구였냐면 양경 부지사였습니다. 근데 당에서 연정을 한다고 해서요. 저를 부지사로 당에서 추천을 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부지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는 지금 국회의원으로 지금 수행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죠. 여러분 오늘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 빼고 그리고 또 대인 몇몇 분은 올해 지방선거를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데 이기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공천을 잘해야 합니다.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지역민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지금 공천을 잘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소통을 잘해야 된다. 지역민들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선거 그리고 뭐 시장 선거 포함해서 제가 선거를 직접 당사자로 하게 됐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주요한 선거에 참모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가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도 안 된다. 그러면 선거는 그냥 끝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대표였을 때 신촌에 유세를 갔다가 신촌에서 한번 이렇게 커트칼을 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한마디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전은요. 역시 정적 감각이 있으십니다. 대전은요. 그 한마디가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저도 날아갔고요. 경기도 도의원 중에서 2명인가 빼고는 다 작살났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구리시장 1명만 빼고 1명도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의 메시지 이게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잡아갑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엔 리스크가 됩니다. 편하게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우리 당에서 여러 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없애야 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도, 그 다음에 인물의 경쟁력 이런 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원칙은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든 좋든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지 민주당이 성공하고요. 민주당이 성공해야지 약간 가장된 일일 수 있는데 국민의 삶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그저께 중국을 2박 3일 일정으로 갔다 오셨잖아요. 오늘 오시죠. 네.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한 건 8년 만에 일입니다. 그런데
국빈으로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국빈 자격으로 인정받고. 근데 이 어느 만큼 대우를 받냐? 이거는 공항의 영접을 누가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에 가셨을 때는 차관급이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관급이 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만찬 끝난 다음에 두 분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양국 관계는 실질적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그래서 이제부터 회복의 원년이다. 26년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을 통해서 중국과 경제가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무역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함께 힘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의 첫 번째 원칙은 국익 외교, 실용 외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또 일상의 회복, 그리고 민생의 회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그야말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코스피 5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출 5대 강국 이렇게 임기 중에 꼭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요. 집권 여당은 큰 역할이 첫 번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말한 대로 제대로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민생과 민심의 목소리를 당에서 그리고 청와대, 정부에 잘 전달해서 우리 국정 운영하는데 민생과 민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의 삶을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요. 마지막 진짜 성공한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살아가야 된다. 일사불란해야 된다. 한치의 강국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강독구가 최고위원이 되면 더 강급을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 왜냐면 대통령과도 국무총리와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기호 5번 강북구를 꼭 찍어달라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할수 저는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에서 큰 틀에서 몇 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방자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중앙정부가 흔들려도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시민들을 보고 시민들의 삶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에서 부지사를 했을 때 의장을 했을 때 경기도에 서른한 개 시군이 다 조건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틀 속에서 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갖고 예산을 써서 훨씬 더 지역에 맞게 훨씬 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선거 공영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같이 별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야말로 시민, 전형적인 제 아버지는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한겨레 노동자 출신이셨고요. 힘들게 시작해서 삶을 우리 바람을 띄우셨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선거 고용제가 아니었으면 도의원 못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13일간 단식을 통해서 얻은 쟁취한 지방자치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가 성공해야지 민주당이 성공하고요. 민주당이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그 성공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온기에서 느끼는 그런 그야말로 시민 체감형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강북구가 제대로 좀 당에서 할 수 있도록 잘 가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박수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질문이든지 한 3분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선배님. 너무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요. 아니 처음에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하고요. 우리 청주가 이제 도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지난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가 2년 됐네, 그지? 우리가 도의원이 국회의원 이광희 의원을 배출했고, 또 우리 박안이 지금 저 시의원이 시장을 도전하는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곳이 청주요. 근데 우리 의원님이 도의원 3번에 국회의원 하셨다는 거 아주 지금은 그걸 갖다 높이 평가하고 우리도 그것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줬습니다. 오늘 오신 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 지방자치 이전만 하더라도 항공사 출신 그리고 또 소위 엘리트 출신들이 의회를 들어왔죠. 근데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이 각 업종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법조인 출신들이 거의 뭐 한 40% 이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다양성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방자치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자치 현장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은 분들이 단체장도 되고 그리고 국회도 진출하고 이게 사실은 선진국형으로 가는 겁니다. 소위 유럽 사회를 보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주의원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상원의원으로 가고 그리고 시장도 하고 주지사도 합니다. 그것이 풀뿌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도로,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분이 그래서 지방자치, 그래서 지방의회,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갈 수 있는 희망을 만드는 것,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한분 의견을 더 듣고. 우리 이제 그러면 전부 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한 말씀. 예, 양보하시죠. 제가 좀 충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충북에서 선거에 어떤 잣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내란이나 이런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투표율을 보면 원홍 지역이나 세대별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이 또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세대별로 20대나 60대 이후
이런 쪽으로 영향을 확장해야지만이 우리 충북 같은 도농지구에서도 좀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 60대 이상의 이런 분들한테 민주당이 좀 효과적으로 그 선거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퇴는 어려운 정도는 맞고요. 또 우리 당이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굉장히 좀 취약하죠. 근데 여러분들 경북 대구가 민주당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최근에 대구의 시장 후보 1위가 누군지 알아요? 김부겸. 물론 거기는 가자 구도이기 때문에 예를 추경호라든지 조영 이런 분들 같이 나이기 때문에 분산된 것도 있지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김부겸이라는 인물도 있지만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구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런 점 말씀드리면 충북은 그런 거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환이 워낙 붙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기 오송참사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그동안 4년 동안 해보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충북은 도지사를 누구, 그리고 예를 들면 청주시장을 누구, 이게 참 중요하죠. 예. 그림을 그리는데 그 큰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 그림들이 좀 더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은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마다 개별적 구도, 그리고 또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이런 그림과 얼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선거의 흐름과 판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뭔가 좀 확실한 선거 슬로건, 그리고 확실한 공약 한두 가지, 이게 판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최고위에서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현장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위원 한 명 필요하다. 그 사람 그래도 기호원 강덕구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기가 되나요? 네. 마무리 될까요? 예. 저는 이 정치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진보 보수가 정치를 하면서 보수가 잡으면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없어요. 근데 진보가 잡으면은 부동산이 뭐 이게 유지한 요번에 봤을 적에도 이제 앞으로 6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지금 많이 지금 거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최고위원이 되시면은 왜 보수가 잡았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정적으로 가는데 진보가 잡으면 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막 뭐 오르는 것 같아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잡으셨으면 뭐 이번 지방선거도 좋지만은 그로 인해서 많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고위원이 되시면 확실하게 최고위원님들께서 정책을 확실히 틀을 잡고서 가서 부동산 정책이 잘 갈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좀 세워서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요, 여기 그냥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20년씩 계획을 했어.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까요? 최소한 4, 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정부 때 우리를 대한 신도시 계획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공급 정책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음 정부 때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부동산 관련된 부분은 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때 거의 다 기획을 하고 했는데 다음 정권 때 그 빛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부동산은 준비 어디 땅 알아보고 예를 들면 택지 개발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아파트 공사하고 그러면 최소한 4~5년입니다. 지금 우리도 부동산 공급에 대한 고민들 하고요. 맨 처음에 세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 부동산 지금 이 아파트가 상승하는 걸 일정 정도 지금 다운시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이게 그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4~5년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 중심보다는 도심 속의 재개발을 하면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지금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또 대선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 사진을 이쪽으로 저 여기 한번 앉으시고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팜플렛도 이렇게 좀 강조구 하면 5번 팜플렛을 하나 들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찍어드리겠습니다. 홍준님이 앉으시고. 저는 젊으니까. 자, 앞에 사진 되나요? 어때요? 예, 팜플렛 앞면을 앞으로. 안면할 자, 왼손에 잡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면. 강두구!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강두구! 화이팅!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